마디 사이에 군살이 생긴다. 군살. 지금 벌써 군살이 생기면 안 되죠. 하도 써가지고 지금 쓰고 막 암기한 시기는 아니에요. 눈으로 익히시고 계속 푸시고. 에? 나중에 9월 셋째 주 가시면 실전 모의고사 갈 때 그때 오단 노트 있죠. 얇은 강의 사가지고 그때 정리하시면 돼. 앞으로 나올 자료가 많아요. 특강 자료 또 있어요. 요약집에 반 되는 거, 3분의 1 되는 거 특강 자료 나오고 10월달에 되면 또 더 작은 거 나오고 계속 자료가 계속 줄여져 나와요. 자, 25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매매 가능하다. 매매 가능한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 밑줄. 민법상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판례 원문입니다. X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매매 가능하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정착물인 건축물은 매매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매 가능한 건축물은 매매 가능한 건축물이 중개 대상물이죠. 그 정착물 모두는 매매 가능해요. 안 돼. 교량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원문이 그대로 익히시면 돼.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만 말한다고. 한정된다 그 말을 때문에 X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임목은 수목일 때는 따로 임목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법에.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그 지문을 안에 뽑을 때 이런 지문만 뽑으시면 돼. 나한테 애매한 지문만 뽑으시면 돼요.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된 물건도 재단의 구성, 중개 대상물은 되지만 재단의 구성물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재단은 기업가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재단 만드는 거예요. 이미 다른 권리 목적이 되어 있잖아. 압류되어 있는 것은 넣으면 안 된다고. 이중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야. 재단 뭐 시험 나올 가능성은 뭐 어째 적지만 알고는 계시라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된 물건은 재단 구성물이 될 수 없다. 등기관은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그 취지를 등록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임목 등록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뭐 시험 나온 적은 없다고 읽어두시라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에서 임목법을 조금씩 다 보충해가지고 지금 문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문제화 되어 있는 것은 읽어두시라고. 임목은 임목법 내용이 단독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번째 지문도 읽어두시라고. 등기한, 등기관은 보존 등기했다. 그래, 임목 등록관청이 누구요? 시장군수관이요. 시장군수한테 갔다가 등록 원본을 가지고 등기했다면 등기했습니다라고 다시 시장군수한테 통지해주라고. 며칠? 10일. 10일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다. 그죠? 미음은 됐어요. 1한 개의 임목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 1부동산 1등기 용지. 예? 26번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기둥, 지붕, 주벽. 이죠? 거래처 신용. 아니죠? 수목의 집단 보존 등기. 동호수 특정,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 기출문제는 깔끔하잖아요. 27번 중개 대상이 아닌 것. 사건이 소멸된 밑줄. 개인 거다. 사건이 소멸된 불확실은 국유요. 개인 것이 아니다. 유치권 설정. 무시. 법정지상권 성립. 유치권 설정 성립. 유치권 양도. 피담보 채권 양도와 부동산 유치권 양도는 가능하지만 설정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사유지.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인 광물도 국유요. 무주 부동산도 국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압류 등기 되고 가식의 수목. 가식의 수목은 임시로 심는 것은 정착물 아니에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매매 가능하죠. 몇 개요? 세어보시면 되겠지 뭐. 다 잘 세워놓고 문제는 아닌 것을 찾는데 인 것도 골라가지고 또 문제는 중개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인데 잘 세워놓고 인 것도 찍어가지고 나오고 아닌 것 니은 기역 니은 리얼 미음 시어 5개요. 기니 리미시 28번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재산적 가치 뭐예요 이게 권리금 재단과 분리된 광업권 재단으로만 돼요. 명인 방법 되죠. 항공기 임차권 항공기 임차권 시험 나왔어요.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안 된다.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29번 광업재단 미채굴 광물 광업재단 되죠. 미채굴 광물 안 되죠. 유치권 유치권 뒤에 말이 없으면 어때? 관계없지.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유치권 뒤에 법정지상권 뒤에 성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X 유치권도 양도 가능하므로 법정지상권도 양도 가능하므로 유치권은 법정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무주 안 되죠. 선박 X 분묘기지권 X 가압류된 공장 되죠. 상속된 토지 낙찰받 안 돼요. 상속된 토지 못 팔아요. 낙찰받은 토지 정여받은 토지 다 팔아요. 특허권 안 되고 질권 토지 일부 임대차 채워보세요. 30번은 기출문제예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될 수 있는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대상 권리가 될 수 없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틀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 미등기 5.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되고 경매개시 결정 등기된 토지 틀린 항목 없죠? 지상권 법정 저당권 성립 안 되죠.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 그 틀린 항목이 니은이 있죠.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권리금 질권 안 되는 게 두 개나 있다 그죠?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재단 틀린 항목 없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돼요. 위에처럼 성립이라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만 법정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양도 가능하다. 특허권 안 되는 게 들어있죠. 접도구역 내에 포함된 사유지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거 몇 개? 3개 됐어요. 넘기시면 2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있죠. 넘기시면 30페이지 개설 등록이 있다.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41페이지 32번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어디까지 풀어왔어요? 누가 41페이지까지 해오라고 했어요? 본인이. 오늘은 마칠 때 다음 주 어디까지 할 겁니다. 꼭 말씀드릴 건데 까먹고 하면 꼭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 이 사람 잘 지적하더만. 자 보세요. 지적 잘 하잖아요. 나한테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적법 잘해요. 지적법 잘하면 중개사법 잘할 낀데 와 못하지. 앞으로 잘하겠죠 뭐.
예.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에 출제가 한 문제인데 판례가 일단 중요 판례부터 먼저. 자격증은 대여 가능하다. 자격증 대여 행위 이게 잘 나와요. 자격증 대여란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다.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대여를 한다. 비디오 옛날에 대여 많이 받았잖아요. 비디오 대여란 비디오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격증 대여란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격증 대여 받은 사람이 공인중개사 지가 행세하면서 행세할 목적으로 자격증 사람의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대여를 합니다. 예외가 있다. 대가가 있든지 대가가 없이 빌려주든지 불문하고 금지다. 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행위는 등록증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자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증은 여기 등록증 나중에 저기 살 거라고. 요 표현을 익히셔야 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자격증 대여. 이거하고 뭐하고 혼돈을 하시는가? 7금지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7금지죠. 개업 공인사 등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뭐 요거는 7금지, 요거는 자격증 대여.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주체고 다른 사람은 자기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고 뭐 하게 했다고? 중개 업무를 하게 한 행위는 대여. 누구임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시작하면 7금지. 자기 명의를 이용했다. 누구임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시작하면 7금지.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여기 유사하잖아요 지금 명의. 요것 때문에 이걸 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중개 업무를 하겠다 나오면 대여.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내 명의 쓰라 한 자체는 7금지. 형벌은 똑같아. 1-1 똑같아. 여기 대여요. 대여니까 자격 취소다.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형벌 1-1.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한 후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이게 뭐야? 동업계약은 가능해요.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뭐? 자격증 대여.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더라도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 업무를 하겠다. 대여.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을 뿐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 행위,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자격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죠. 명함에 뭘 넣어버리면 부자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렇게 넣었다고. 뭐 어디에 걸려요? 유사명칭에 아닌 자가 명함에 대표만 넣어도 유사명칭이야. 유사명칭은 아닌 자죠. 아닌 자는 형벌이 무조건 얼마?
1-. 여기 판례이고 법 규정은 별거 없어요. 원칙적 시행기간 누구? 원칙적 시행기간 시도지사. 예외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에서 필요하면 출제 시행할 수 있다. 나중에 문제 보시면 시도지사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 다만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래 돼야지. 그 오류가 좀 있다고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몇 사람? 시험에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 보세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말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누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요 지문이 잘 나온다고. 취득할 수 없다 같은 말,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몇 사람만? 2사람만. 부정행위자 시험 무효이고 언제부터 5년? 부정행위자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뭐만 못하지? 응시만 못한다.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을 뿐이지. 보조원 될 수 있다 없다? 보조원은 될 수 있다. 결격 사유는 아니다. 또 자격 취소된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자격 취소받은 사람은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응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보조원도 될 수 없다. 결격 사유이 있다. 그럼 요 2사람 빼고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등록 취소된 자는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여기 등록 취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 딱 기준 잡으시라고.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하면 딱 2사람밖에 없지. 요 사람 빼고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 취득할 수 없다. 여기 결격 사유 있어요 없어요? 결격은 중기업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지 시험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누구만? 자격 취소 받은 사람만 예외로 등록의 결격 사유임과 동시에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예외다. 미성년자, 외국인, 집행유예 받은 자, 파산 선고 받은 자 되는 거예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봅니다. 다만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당의 연도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다 할 때도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의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죠? 정책심의위원회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제사업자가 누구요? 협회.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둔 것이 뭐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만 감독하는 거야.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심의하려고. 그래서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였을 당시에는 뭐만 심의하고 시험에 관한 사항만 심의했는데 시험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 바뀌면서 종전에 있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심의사항에 들어가고 요거 이외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것도 심의한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4가지가 심의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시험처럼 심의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온다고. 심의사항이 아닌 것 답이 뭐겠어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사항이에요. 지문 요 4가지 빼고 나머지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다.
여기 시험에 두 번 나왔, 좀 이따 문제 푸시면 되고,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정책심의위원회 전체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구속하는 게 있죠. 시도지사라 이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전체 심의사항 중에서 뭐만? 그래서 원칙적 시행기관이 시도지사니까 따라야 한다 나오면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이지, 작년 기출문제처럼 중기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한다? 이건 나머지는 지도에서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구성은 1인 포함해 7인 11명 있죠? 위원장은 누가 되고 1차관, 위원은 누가 임명위쳐? 국장이 있죠? 회의를 연다, 개의할 때는 뭐의 과반수? 의결한다. 위원회 제척 제도가 있고 기피 신청이 있고 회피 제도가 있다. 제척한다 그 말은 인적 물적 관계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의 의결에서 빼겠다. 친족 관계에 있다, 배우자 관계에 있다, 대리한 적이 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서 이미 정언한 사실이 정언, 조사, 감정, 용역 다 했다고. 내부적인 사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이해관계를 빠질 아니는. 그 작년 시험 나왔던 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한 사실, 감정, 연구 빠집니다. 제척사유. 기피 신청은 누가 해요? 안건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제척사유 인적 물적 관계에 있는 위원이 들어가 버리면 공정한 심의가 안 되겠다. 그럼 위원회 찾아가서 빼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기피 신청은 누가? 여기를 참여하면 안 되겠죠. 회피는 누가 해야 한다?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걸려 있으면 제가 스스로 빠져야 한다.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누가?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결격 사유는 수술을 하면 이제는 복습이니까 등록은 사람이 요건이다. 두 사람. 누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누구? 공인중개사 법인이 등록의 요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요건이므로 이중 등록은 안 돼요. 한 사람은 동일 시간대 두 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할 수 없으니까 이중 소속 금지.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양도대회가 안 되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회는 제재가 똑같아. 예외가 있다. 일시적으로 이중 등록, 일시적으로 이중 소속, 일시적으로 대회 없어요. 허가 받으면 가능해요? 안 된다고. 절대 등록 취소. 형벌 1-. 등록은 요건에 적합함에도 거부할 수 있다. 기속행위다. 등록은 적합 나오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기속행위. 등록 가지고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따진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등록한 사람이 중개하는 것은 적법하다. 무등록인 사람은 위법하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적법. 처벌 대상이다. 위법만 따지지. 계약은 뭐 유효.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라 한다. 그죠? 등록 신청을 두 사람 할 수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소속이 걸리니까. 소속은 조용관계 종료가 된 후에는 등록 신청할 수? 소속 공인중개사 자체는 안 돼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에는 소속자 떼고 나왔잖아요.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에는 할 수 있다. 등록 기준이 꼭 나와요. 등록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각종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 예외로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은 예외로 국토부령. 그거 빼고 등록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 미달되면 절대 취소, 임의 취소. 임의 취소를 받으면 3년간 결격이다.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는 할 수 있고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는 돼도 등록 취소 후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춰라.
특수법인은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갖춰라. 야는 예외가 없다. 법인이 개공의 등록 기준 나와요. 법인인 개공이 되고자 할 때 등록 기준. 사무소를 두어라.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해라. 다 해요. 사무소를 두어라. 예. 확보 계획을 수립해라. 예. 사무소를 확보해서 임대차 계약하든지 사용대차 계약하든지 확보한 다음에 신청 들어야지. 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둘 겁니다. 안 돼요. 이거 나온 거예요. 네. 확보할 것, 계획 수립할 것 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더럽다 이런 건.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맞추는 문제는 문제가 참 좋은 문제고 아무리 쉬운 문제도 내가 틀리면 참 더러운 문제고 그렇잖아요.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죠.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일 것. 건축물 대장 기재되기 전 건물이어도 준공검사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등록할 수 있다. 그럼 기재되기 전이면 대장이 없잖아요. 등록관청이 전산망 통해서 확인할 수 없겠네. 대장은 등록 신청할 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누가 확인해?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럼 기재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데 대장이 없잖아요. 전산망 통해서 확인할 수 없네. 그러면 기재되기 전 나면 등록할 수는 있다. 다만 등록 신청할 때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수는 첨부하라 그 말입니다. 대상이 있는 것은 사유처 첨부예요. 기재되기 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제출한다. 그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임시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대차한 건물도 등록할 수 있다. 면적 제한이 있다. 중개사무소는 20제곱 이상 이어야 한다. 100제곱 이상 이어야 된다. 그런 말은 시험에 종종 나와요. 면적 제한은 없어요. 실무 교육 받으라. 법인이면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 2.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 법률 지식을 교육한다. 중개 경영 실무 지금 윤리 등이고 2832 맞죠? 다만 개공이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이면 실무교육 면제, 소공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이면 면제. 포함 전원 받습니다. 분사무소면 누구만? 책임자. 법인은 상법상 회사 몇 개? 5개 중에 한 개 만들든지 또는 최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면 되죠. 뭐는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니까 제외. 이거 장시에 나오고 상법상 회사 만들든지 협동조합 설립하면 되는데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주사무소 분사무소 나온다. 주사무소에는 누가 있고? 대표자, 사원, 임원이 있다라고 하고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를 둔다라고 하고 대표자는 누구일 것? 대표자는 공용에서 이어야 되고 대표자 포함 제외. 실무교육은 포함하여 전원이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일 것 할 때는 대표자 제외 몇 분의 몇? 3분의 1. 제외 3분의 1은 공인중개사 1컷 할 때 제외 3분의 1.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포함 전원. 구분 꼭 하시라고. 여기는 등록을 하죠. 등록증 받죠. 주사무소는 등록 취소 대상이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되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 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드는 경우에는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책임자 실무교육 받죠. 사무소 확보하죠.
사무소 확보해야죠. 여기는 등록합니까? 신고하니까 신고 필증 걸죠. 여기는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려면 등록증 반납이 가능한 가게인가 봐야죠. 여기 신고 필증밖에 없지 등록증이 없으니까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고 업무 정지만 가능하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어디? 주주주. 이거 나중에 대표 줄 것이고 분사무소 나면 주주주. 분사무소에서 나면 책임자가 나와야 대표자가 틀려. 매년 시험 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 주주주. 분사무소에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책임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책임자. 법인은 분사무소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일 것. 네? 14조 안에 뭐가 있어요? 중개업하고 몇 개? 6가지 겸업을 정하고 있는 게 14조. 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대해야 한다. 14조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대해야 한다. 맞아요. 14조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14조 상담은 해야 한다. 관리 대행 해야 한다. 분양 대행 해야 한다. 14조 업무는 법인이 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해놓을 테니까 형평껏 수행할 수 있다.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이 없다.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겸업은 검증이가 아니다. 별것은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반드시 가져와라. 개정법이요.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위탁받은 연예인이 취했다면 실무교육 수료증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 외국인 외국법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가져갈 필요가 없죠. 등록 신청인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간다. 등록 신청받은 누가? 등록관청이. 고용신고받은 누가? 등록관청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어째 결격 사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만 가져와라? 외국인. 외국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외국 법인도 등록받으려면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외국 법인이 신청할 때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라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라. 누구는? 대한민국 국민은 확인돼야 돼요. 법인 상업 등기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통해 전산망 통해서 확인되니까 외국 법인만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라서 영업소 등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외국인만. 상법상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뭐 누구만? 외국 법인만 제출해요. 수수료 낸다. 어디에서 가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나오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험은 누가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장이 시행할 때 국장은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국장이 시행합니다 할 때는 누가 결정? 국장이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것은 몇 가지? 뭐 대여섯 가지. 자격시험 응시할 때 낸다. 등록 신청할 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죠.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 교부 받을 때 냅니까? 재교부. 교부가 아니고 재교부 신청할 때 냅니다. 1, 2, 3, 4, 5, 6, 6가지. 요걸 알고 계시면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 할 때 아닌 것을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납부할 요구만 기억하시면 돼.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이 신청을 받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4가지를 확인해요. 등록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몇 사람? 공인중개사 법인인지 확인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죠.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죠.
우리 법에 정한 요건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 위반되면 돼야 안 돼요? 중개사무소 임대차 계약한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다고. 임대차 계약했다고. 근데 용도 보니까 주거용이 돼 있네. 주거용. 주거용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떤 법 위반이요? 건축법 위반이지. 우리 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게 되어도 다른 법에는 위반되는 거 아니야? 등록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용도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고? 확인해 보니까 공인인증서 법인이 맞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기일에 적합하고 다른 법에도 위반되는 사실이 없으면 등록 요건에 다 적합하니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 등록되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되었어요? 개공이 됐더라고. 서면 통지해라.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개7 서면 통지하죠.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뭐 해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줄이면 보증 설정하죠. 설정해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에게 신고해야죠. 신고는 반드시 해라. 설정은 반드시 해라.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에게 통보한 때 등록관청이 알고 있다. 신고는 생략 가능하지만 타인 보호 취지인 보증은 예외 없이 우리 법에 의한 세 사람뿐만 아니고 특수법인도 예외 없이 설정은 하여야 한다. 인장 등록해야 한다. 언제까지?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은 등록할 수 있다. 그죠? 등록증 찾아와야 되겠네. 등록증을 교부할 때 등록관청이 뭘 확인하고? 손님한테 더 중요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했다면 며칠 이내에 교부해라. 잘도 모르는데 굳이 적시라고 부르든지 잘도 모르고 있는데 5일, 7일, 10일, 15일 부르면 잘도 모르면 뭐? 지체 없이. 등록증은 가져왔으면 그래야 되겠네. 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기시해야 할 사항. 등수야 보자. 등수야 보자. 등록증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걸어라. 본본 걸으라고.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 조례가 있다 없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 말은 요율 한도표가 있다 없다? 중개 보수 실비 요율 한도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원본을 걸어라. 소속이 있으면 소속까지 걸어라. 등수야 보자. 실무교육 수료증은 개시사항이다. 사업자 등록증은 개시는 손님과 관계 있어요? 개시는 손님과 관계 있어요? 손님이 온 다음에 사다리 좀 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손님과 관계없이 중개업무와 관계없이 그래야 되니까 얼마? 100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뒤에 사람한테. 자,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 통보할 것은 누구에 관한 사항만? 개공에 관한 사항만.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했죠. 등록증 교부한 것은 누구한테? 누구한테 교부했어요? 개공의 등록증 교부한 사항은 이번 모의고사 등록증 재교부. 재교부한 것도 통보해요. 처음에 가가 등록이 된 개공입니다라고 등록증 교부한 것만 처음에 통보해 주지. 재교부 그런 게 시험, 그 시험만 나올 수가 없어요. 재교부는 수수료 낸다? 그거 나오지. 협회 통보사항은 등록증 교부한 것. 사무소 이전 신고, 협회업 재개 변경 신고,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다 누가 한 거요? 누구한테 한 거요? 등록 취소 누구한테 한 거요? 등록관청이 한 거 아니요? 개공에게. 업무 정지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한 거요?
자격정지. 시도지사 업무고 소공에 대한 것이죠. 자격 취소 처분. 교반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한테 한 것이고 소공에 한 것이지 개공에 한 것이 아니면 통보사항이 아니다. 암기사항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휴업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이전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폐업할 수 있다.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중 소속할 수 있다. 이중 등록할 수 이건 안 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이전할 수 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계공이 다른 계공과 공동 사용을 위해서는 이전이 안 돼. 공동 사용 목적이 없으면 어차피 영업 못 하니까 이전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어이구 뭐 다 한다고 재개도 하고 와 불러가지고 뭐 다 하지. 업무 정지는 결격이요. 폐업할 수는 있다. 등록할 수는 기간 중 나면 업무 정지 기간 중 나무를 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개칠 통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이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뭐 등록을 한 자가 사망 해산했다. 사망 해산. 적으라 말이네 그러면. 계공이 사망했다. 법인인 계공이 해산했다. 청문한다. 등록 취소해야 한다. 절대 취소이다. 정 반납해라. 사망은 청문한다. 절대 취소해야 한다. 반납한다. 해산은 청문하지 않는다. 취소해야 한다. 반납해라. 대표자이었던 자가 사망 해산이면 절대 취소 사유인데 취소 관계없이 사망 해산 이미 해버렸잖아요. 등록이 남아있어요. 사망 해산하면 개공이다. 개공이 아니다. 그 말은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예? 폐업 신고하면 개공이다.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개공이다. 그러니까 등록을 개공이 해놓고 등록의 효력은 상실, 소멸 나오면 사망 해산한 때 소멸 상실, 폐업 신고한 때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때 소멸되어서 더 이상 누가 아닌데 개공이 아니면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 신고 후에도 중개업, 등록 취소 처분 후에도 중개업하면 누구? 이미 개공이 아닌데 계속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형벌 얼마? 3-3.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은 유효.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 법인 대표자 사망. 그렇죠. 맞아요.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사망 나오면 무조건 등록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법인은 대표자가 등록 기준이야. 법인이 등록 기준이야. 법인이 사람이야. 법인은 해산이 해야 등록이 없어지지. 대표자 사망은 대표자만 바꾸면 되니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사유일 뿐이고 법인이 아닌 사람은 본인이 등록의 주체잖아요. 법인이 아닌 계공 몇 사람? 2사람이 사망하면 등록이 없어져요. 결격 사유는 오늘 못하겠다 보니까 쉬었다가 등록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쉬었다 이제.